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아들이 저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이 자폐랑 너무 많이 비슷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수행자 김현정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녀입니다. 밑으로 남동생만 둘이 있고요. 결혼해서는 아들만 둘을 출산했어요. 영채마을 수행자라면 이 얘기만 듣고도 무의식이 이럴 거야 라고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뭐 평범한데? 뭐 다 보통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은 10달 동안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고요. 물론 출산의 고통은 심했지만 정말 새로운 존재의 탄생으로 저를 엄청나게 기쁘게 해준 존재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진짜 말 못하는 아이가 열만 조금만 나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저는 뭐 제 몸조리는 둘째치고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했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자연적으로 메워지는 구멍이니 어머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고서야 진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또 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 눈에 또 포착되는 게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늦게 터질 수도 있는데 거의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하루 종일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저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또 너무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이 자폐랑 너무 많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대학병원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아이에게는 어떤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언어 지연, 뭐 센터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아이랑 좀 더 소통하세요 라고 또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픈 아이 볼까 봐 제가 엄청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한테 매달려서 집착적으로 뭔가를 교류하려고 했고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언어 치료도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쯤 저희 신랑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권유했고 꼭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고집인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아픈 아이를 보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제 스스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 얘기를 들으시던 스태프님께서 현정님, 현정님은 남자를 엄청 미워해요? 남자를 엄청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번 마음 공부 기간 동안 현정님의 내면의 아픔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 말이 그냥 말이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제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제 경험 정보를 풀어내기도 시작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아픔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 장남이세요. 그리고 3년 만에 임신한 게 저였는데 얼마나 아들을 바라셨는지 제가 태어날 때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존재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정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억울하고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 남동생이 태어났고 제 남동생은 그냥 아들이란 존재 자체로 환영받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우리 아들 이렇게 정말 매 순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너무 서럽고 그 사랑 뺏긴 마음에 진짜 그 남동생을 볼 때마다 엄청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걸 그냥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때 상담받았던 내용이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아픔을.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심장에 구멍이 생길 만큼 엄청 두려웠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고 또 저랑 마주하면서 그의 에너지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의지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제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아들의 아픔이 보이면서 그냥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이 훅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죠. 정말 그때 그 따뜻함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 사랑받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와 함께 언어치료센터에 다녔던 엄마들의 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소원인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었고 지금은 저희 아들이 건강하고 멋지고 친구 관계도 좋은 고등학생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을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픈 아이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치료에만 매달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떤 무의식이 현실을 만드는지 꼭 마음 공부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이 만드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바뀌는 기적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